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강릉을 찾아 가뭄 상황을 점검하고 강원도 강릉시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릉 남대천 물을 오봉저수지로 끌어올리는 공사가 마무리돼 하루 10,000톤의 물을 생활용수로 보태게 됐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강릉 오봉저수지 한쪽에 새로 연결된 관에서 물이 콸콸 쏟아집니다. 최근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14억 원 지원으로 공사가 진행돼 온 강릉 남대천 용수 공급 사업이 마무리된 겁니다. 어제 시험 통수를 해서 지금부터 통수를 해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길이는 2km 정도고 간격은 250mm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또 여기 말고 또 새로운 보조선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하루 10,000톤, 현재 강릉시의 하루 생활용수 사용량의 13%가량이 오봉저수지에 채워지는 겁니다. 앞으로 비가 내리고 강릉 남대천 수량이 많아질 것에 대비해 이렇게 물이 흘러나오는 곳 바로 옆에 예비용 수도관도 함께 매설했습니다. 하루하루 말라가는 오봉저수지를 점검하기 위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강릉을 찾았습니다. 윤 장관은 강릉의 가뭄 상황을 꼼꼼히 점검했고 행정안전부가 예산을 지원한 강릉 남대천 용수 공급 사업도 점검했습니다. 상황이 더 나빠질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찾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재난지역 선포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현지 의견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강릉 시민들께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파악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릉시 지역위원회는 윤 장관에게 강릉 가뭄 극복을 위한 긴급 호소문을 전달하고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윤 장관은 강릉시 재난상황실을 찾아 가뭄 현안과 추가 지원책을 논의했고 이 자리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전국적인 급수 지원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강원도 전체 식으로 확대할 계획이고요. 그러고도 지금 힘에 붙일 경우에는 전국 타 시도에까지 전국적으로 좀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강릉 오봉저수지 저수율 하락 속도를 늦추기 위한 다양한 단기 대안들이 속속 선보이는 가운데 중앙정부와 강원도, 강릉시가 힘을 모아 사상 유례 없는 가뭄 위기를 극복해낼 묘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영월 시외버스 터미널에 들어설 주차장의 부지 변경이 검토되고 있는데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부지를 영월군에 팔게 되는 터미널 운영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원안대로 주차장을 만들지 않으면 터미널을 닫는 초강경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영월 시가지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신설 주차장의 당초 부지는 버스터미널 내 사유지였습니다.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 공모에 선정돼 96억 원을 들여 짓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음 민원을 고려해 주차장을 건물로 지으려다 보니 예산이 2배 이상 든다는 견적이 나왔습니다. 또 터미널 주변 교통서비스 등급이 더 이상 교통 용량이 증가해선 안 되는 D등급으로 나오면서 인근의 기존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됐습니다. 하지만 사업 부지가 변경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영월 버스터미널 주주들이 집단 반발에 나섰고 앞으로 사업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터미널 부지의 소유주이자 터미널 운영권을 갖고 있는 주주들은 최근 지역신문 홈페이지에 사업 변경 반대 입장문을 냈습니다. 당초 예산의 2배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납득하기 어렵고 애초에 터미널과 주변 상인들의 동의를 받아 선정된 부지를 변경하는 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사업 부지 변경 과정의 경위와 절차를 명확히 제시하라고 덧붙였습니다. 부지를 판 돈으로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터미널의 운영 자금을 마련할 예정이었던 만큼 부지 매각이 무산되면 터미널을 폐쇄하는 강경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 5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저희는 공룡화로 가는 과정을 이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안 되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한편 영월군은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인 단계이기 때문에 확정된 상태는 아니라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춘천의 한 산간도로에서 무려 100톤 규모의 낙석이 쏟아져 도로가 전면 통제됐습니다. 지정된 취약지역이 아닌 곳에서 사고가 났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구로 가는 길목에 있는 춘천의 한 산간도로. 엄청난 양의 돌무더기가 왕복 2차로 도로를 전부 다 뒤덮었습니다. 집채만한 돌덩이를 그대로 옮길 수 없어 각종 중장비를 동원해 치우고 있습니다. 무려 100톤 규모입니다. 최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지면서 낙석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 옆에 보이는 이 돌덩이만 해도 제 몸집보다 훨씬 큰데요. 이렇게 큰 돌덩이들이 산에서 그대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낙석 방지망은 찢겼고 기둥도 휘어졌습니다. 한창 출근 시간인 오전 8시에 신고가 접수돼 시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추곡약수터에서 수인리 구간 통행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되게 무서울 것 같았어요. 만약에 그 순간에 제가 지나갔었더라면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고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정비가 다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은 관리되고 있는 급경사지도 산사태 취약지역도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전 도로가 생기면서 만들어진 경사면으로 문제가 생겨야 보수되는 곳이었습니다. 지난 6월에도 춘천에서 급경사지나 산사태 취약지역이 아닌 곳에서 낙석이 발생할 뻔해 인도가 통제됐습니다. 낙석 위험이 잇따르자 춘천시는 도로 사면 139곳에 대한 점검에 나섰습니다. 도로 사면 139개소에 대해서 9월까지 점검을 하고 그 이후에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 관리를 하겠습니다. 순간적인 폭우 등 이상기후로 지반이 약해지며 낙석 위험이 점차 증가하는 상황. 지난해 강원도 낙석 건수는 30건으로 1년 만에 2배 늘었고 올해 들어서는 벌써 12건 발생했습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에 의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권성동 국회의원이 어제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받았습니다. 권 의원은 김건희 씨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고가의 핸드백 등을 건넨 혐의로 구속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억대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권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어떠한 금품도 수수한 사실 자체가 없는데 자신에게 혐의를 씌우는 건 정치 공세라고 밝혔습니다. 횡성의 강원권 호구권이 조성되는 가운데 경찰 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 기준을 완화하는 국립묘지 운영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최혁진 국회의원은 현재 30년 이상 재직해야 호구권에 안장될 수 있는 경찰 소방관 기준을 10년으로 단축하고 20년 이상 재직하면 현충원에도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간 군인의 경우 10년 이상 복무하면 호구권에 20년 이상이면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어 경찰 소방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습니다. 내연관계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에 버린 전직 육군 장교 양광중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우발 범행이라고 주장한 양광준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수법이 잔혹해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 지인들의 관계와 추억까지도 무참하게 파괴한 만큼 사회와의 무기한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2025) 강원학생 성장진단평가 17개 과목 중 10개 과목에서 성취기준 미도달 비율이 전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이번 평가에서 문학 난이도를 높였는데도 특히 중1 수학의 미도달률이 22%에서 15%로 7%포인트 감소하는 등 모든 학년에서 수학의 미도달 비율이 내려갔다고 밝혔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미도달이 증가했고 특히 초6에서 중1로 올라가면서 미도달률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영동고속도로 불온-나들목과 불온-산단을 잇는 국가지원 지방도로의 개량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불온 일반산업단지 시행자인 한국자산신탁은 131억 원을 투입해 산업단지에 접한 국지도 49호선 1.54km 구간을 폭 20m, 왕복 4차로 규모로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국지도 49호선과 불온-나들목이 연결되면 산업단지 진출입 안정성 확보와 접근성 향상이 기대됩니다. 강릉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6.4%까지 떨어져 이번 주말쯤 심리적 마지노선인 15%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어제 기준 강릉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전날보다 0.4%포인트 낮아진 16.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봉저수지 담수량은 1,430만 톤인데 현재 남아있는 양은 234만 톤 정도로 농어촌공사는 이대로 비가 오지 않을 경우 9월 20일쯤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가뭄 재난을 겪고 있는 강릉시에 민간단체들의 생수 지원이 잇따르며 이번 주 내로 전체 보유량이 100만 병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그제 충남도청과 강원도 상공회의소 연합회, 강릉시 4H 청년농업인 연합회, 태봉산업에서 5만 4천여 병의 생수를 지원한 데 이어 어제도 신한은행이 26만 병의 생수 지원을 약속하는 등 생수 지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제 기준 강릉시에 지원된 생수는 모두 88만여 병으로 강릉시는 이번 주 내로 110만 병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생수가 필요한 읍면동에 2만 2천여 명을 보낸 데 이어 추가 수요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릉소방서가 가뭄 장기화로 인한 시민 생활용수 부족 해소를 위해 영동지역 소방차 22대를 동원해 급수 지원에 나섰습니다. 강릉소방서는 소방차를 이용해 연곡 정수장에서 물을 채워 홍제 정수장으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하루 465톤의 물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한편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도내 전체 소방서의 소방차 46대를 추가 동원해 하루 1,005톤까지 지원량을 늘릴 계획입니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강원도가 다음 달 26일까지 모집합니다. 신청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고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 가운데 부부 합산 연소득이 8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입니다. 선정되면 대출 잔액 1억 원 한도 내에서 최대 연 3% 이자 상환액을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평창의 자연과 문학의 향기가 어우러지는 2025 평창 효성문화제가 다음 달 5일부터 열흘 동안 평창군 봉평면 효성문화마을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이효석 선생의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배경에서 펼쳐지는 이번 효성문화제는 문화예술마당과 축제마당, 힐링마당 등 3개 구역으로 나누어 주제별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축제 기간 이효석 문학관과 효석 달빛 언덕 등에서 작가의 문학적 발자취를 엿볼 수 있고 메밀로 만든 막국수와 전병, 부침개 등을 맛볼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됩니다. 속초시가 금호동 주민센터에 금호 육지구 지적재조사 사업과 관련한 현장 상담소를 운영합니다. 오는 9월 1일부터 12일까지 2주 동안 상담소를 운영하며 상담 대상은 금호 육지구 지적재조사에 포함된 토지 수요자 290명입니다. 속초시와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직원 5명이 상담소에 상주하며 이번 상담 창구는 속초시가 2013년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한 이후 처음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태백 365세 이프타운이 일부 시설을 재정비하고 오늘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합니다. 이번에 재정비한 시설은 우주선을 주제로 한 어린이 놀이시설이며 우주생명체, 그리고 트램펄린, 미끄럼틀, 그물놀이, 포크레인 작업장 등 18가지의 놀이시설이 새로 갖춰졌습니다. 재정비 사업은 강원도 관광자원 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돼 모두 1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